안녕하세요. 나에게 낭독입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김미경 선생님 지음 우리 학교 출판 청소년을 위한 비폭력 대화 중 호흡을 느껴봅니다 챕터를 낭독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보는 방법 중 하나는 몸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몸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보내면 먹고,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쉬고,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보내면 마시고, 춥다는 신호를 보내면 옷을 따뜻하게 입습니다. 그런가 하면 몸은 심리적인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때는 걸음이 날아갈 듯 가볍지만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장소로 향할 때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모임에 가서도 내 몸은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가고 불편한 사람들에게서는 멀어져 갑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 자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에 끌리고 무엇에 저항하는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내 말과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과 행동이 무엇을 원해서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 흐름이 잔잔할 때 바닥이 보이듯 몸과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할 때 그런 신호를 알아채기가 쉽습니다. 몸 어딘가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이 편하고 고요해집니다. 호흡을 의식하다 보면 몸이 편안해집니다. 호흡을 의식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나를 만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호흡은 생명의 약동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푸는 힘은 살아있는 자신을 느끼는 데서 솟아납니다. 내 안의 생명 에너지와 만날 때 뭔가를 다시 해볼 수 있는 힘이 솟구칩니다. 여러분도 틈이 날 때마다 호흡을 세어보세요. 숨을 들이쉬면 배가 볼록해지고 내쉬면 들어갑니다. 배가 볼록해졌다가 들어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숫자를 세어봅니다. 숨을 쉬고 내쉴 때까지 하나로 정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세어보세요. 10까지 세고 나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세어보세요. 그리고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의 호흡이 잠시 멈춰지는 상태를 느껴보세요. 잘 차려지지 않을 때는 배에 손을 갖다 대면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흡 수련을 시작한 한 학생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학생부 선생님께 들켰어요. 놀라고 겁이 나고 화가 끌어올랐어요. 벌점을 또 받으면 자퇴를 해야 한다는 형편이었거든요. 속상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느낌이 오고 갔어요. 학생부 선생님께 끌려가서 다른 선생님들이 또 걸렸어? 너 학교 그만두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순간 저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너 지금 누구한테 욕을 하는 거야?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야? 내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어?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의자를 걷어차고 벽을 주먹으로 때리고 문을 발로 차고 그랬대요. 그러던 저를 누군가 뒤에서 가만히 껴안았어요.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은 저를 구석으로 데리고 가셔서 의자에 앉게 한 뒤에 가슴으로 심호흡을 3번 하게 하셨어요. 심호흡을 3번 하자 머리까지 치솟았던 열이 가라앉으며 눈물이 솟구쳤어요. 왠지 모르게 서러웠어요. 그 사건을 통해 호흡이 차분해지면 마음이 차분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치솟는 느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호흡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 수련을 시작했어요. 마음이 불편할 때
화가 나거나 두렵거나 불안할 때, 또 우울하거나 서러울 때는 가슴을 크게 들어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가슴 호흡을 해보세요. 가슴을 위로 크게 들어 올렸다가 아래로 푹 떨어뜨리면 입에서 푸 하고 한숨이 크게 내쉽니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내 마음을 들여다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잠들기 전, 잠에서 깬 뒤, 버스나 지하철 등 언제 어디서나 호흡에 마음을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아 보세요. 얼굴에 힘을 빼고 배가 불룩해지도록 천천히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배가 홀쭉해지도록 내쉬어 보세요. 이번에는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내 몸에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지 그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우연히 친구를 만난다면 그때 몸 어디서 어떤 감각이 일어나나 찾아보세요. 특정 부위에서 어떤 감각이 느껴지면 그 감각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두근거리는지 멈칫하는지 찌릿찌릿한지 그 감각을 찾아봅니다. 화가 나면 양미간이 모아지면서 눈에 열감이 느껴지고 눈꼬리나 입꼬리가 위로 올라갑니다. 열이 몸 위쪽으로 치솟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턱도 손도 어깨도 긴장이 됩니다. 목이나 가슴이 뻣뻣해지기도 하고 손이나 어깨 근육이 떨리기도 합니다. 우울할 때는 어떨까요? 눈썹에도 눈에도 힘이 빠집니다. 눈꼬리와 입꼬리도 내려갑니다. 목이 저절로 숙여지며 어깨가 안쪽으로 구부정해집니다. 눈빛이 멍해지면서 어디를 보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무기력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미간에 주름이 잡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걸음걸이를 살펴봅시다. 사람마다 걷는 모습이 다릅니다. 발을 성큼성큼 내딛는지, 급하게 걷고 있는지, 종종 걸음을 치고 있는지, 신발을 끌고 있는지, 고개를 숙이고 걷는지, 앞을 보고 걷는지, 어떤 생각이 잠겨 걷는지, 주변 사물을 살피며 걷는지, 발을 땅바닥에서 들어 올렸다 다시 내딛는 동작을 하나하나 주의를 기울입니다. 다음은 몸의 감각에 집중하자 학교 가는 길이 흥미로워졌다는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학교에 갈 때 한 15분 정도 걷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과 느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느낌들은 상황에 따라, 날씨에 따라,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졌어요. 집에서 여유 있게 출발한 날은 몸도 마음도 여유로워 천천히 걸었어요. 하지만 늦게 출발한 날은 지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져서 걸음이 빨라졌어요. 그런 날은 자전거나 자동차 때문에 멈추게 되면 짜증이 났어요.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을 들고 있어서 몸이 긴장되고 발걸음도 조심스러웠어요. 그런가 하면 우산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발걸음이 가벼운 날도 있었어요. 준비물을 사러 문구점에 들렸을 때 아이들이 입구를 막고 있으면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눈에 띄는 새로운 문구용품을 보면 금세 호기심으로 변했어요. 돈이 있어서 그것을 사면 기뻤고요. 못 사면 아쉽고 서운하고 안타까웠어요. 전에는 혼자서 가는 등굣길이 심심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했지만 요즘은 달라졌어요. 혼자 걸으면서 그때그때 달라지는 느낌에 집중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몸에 관심을 두면 차에 오르고 내릴 때, 누군가에게 물건을 건넬 때 자신이 어떤 몸짓으로 그 동작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어른들 앞에서 몸이 긴장되어 움츠려졌다가도 친구를 만나면 편안해져서 몸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화가 나서 몸이 굳어지는가 하면 즐거워서 풍선처럼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자극을 받을 때 몸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주의를 기울이면
동작 하나하나에 느낌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참된 삶은 자신을 만나는 것,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의 악보와도 같은 것, 그 악보를 해석하고 거기에 가사를 붙이는 것. 임마누엘 수녀. 우리 안에 어떤 음악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악보에는 어떤 노래가 담겨 있기에 그것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음악을 느낌이라고 봅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어떤 말을 듣거나 행동을 보았을 때 내 몸에 어떠한 움직임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날아갈 듯한, 찌릿찌릿한, 두근거리는, 벅찬, 띵한, 열이 나는, 답답한, 뻣뻣한, 시큰거리는 등등 다양한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몸에서 그러한 감각을 느낄 때 마음은 어떤지 그것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답답한, 초조한, 언짢은, 불편한, 담담한, 고요한, 상쾌한, 신나는 등등 여러 가지 느낌 말들이 있습니다. 가느다란 줄이 울리는 것 같이 느낌이 있는가 하면 북이나 지잉 소리처럼 강력한 느낌도 있습니다. 약간 불편하지만 참을 수 있는 정도가 있는가 하면 고함을 지르고 싶을 정도로 격렬한 느낌도 있습니다. 즐겁고 화가 나고 슬프고 무섭고 아프고 역겹고 기쁘고 커다란 강도로 다가오는 느낌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여리게 또 작게 일어났다가 사그라지는 느낌들은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런 느낌을 알아차리면 감정 변화를 더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기 느낌을 알아채지 못했던 학생이 털어놓은 하소연입니다. 친구 은지를 교회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은지가 내가 아는 오빠와 사귄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너무도 화가 나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나 몰래 둘이 사귀다니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생각했지만 두 사람이 사귀는 것에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몰랐어요. 얼마나 분한지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오래전부터 그 오빠를 좋아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게 제 느낌을 모르고 살았을까요? 우리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제때 돌보지 않아 뒤늦은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느낌을 웃음으로 나타냈던 학생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웃는 얼굴이 예쁘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인지 잘 웃었어요. 그런데 요새 그렇게 웃는 것이 고민이 돼요. 그게 왜 고민거리냐고 하겠지만 저는 제가 기쁘지도 않은데 왜 웃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화가 나도 슬퍼도 짜증이 나도 얼굴은 웃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친구가 과제물을 제출하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점심도 거르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과제물을 완성한 뒤 친구가 내 것은 잘 됐는데 내 것은 별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자 무척 속상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들에게 그때 무척 서운했다고 이야기했더니 친구가 너 그 말 듣고도 웃고 있었어. 속이 상하면서도 웃고 있으면 어떡하니?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얼굴에 웃음이라는 가면이 씌어져 있는 것 같아 무서웠어요. 우리 몸과 마음은 늘 다른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시험을 치기 전과 시험이 끝난 후에, 친구가 청소를 도와줄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느낌이 달라집니다. 항상 웃는 자신이 고민이었던 학생 역시 다양한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느낌을 표현하지 못하는 일은 반복되다 보면 내 마음도 모르게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어떤 음악이 울려 퍼지나 귀를 기울여 보고 그 느낌을 말로, 표정으로, 몸짓으로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경 선생님 지음 우리 학교 출판 청소년을 위한 비폭력 대화 중 호흡을 느껴요, 몸의 감각을 살펴요 두 챕터를 낭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